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수학에 자신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요 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수학이 어렵거나 또는 싫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정답이 정해진 과목이라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더 재밌는 과목이에요. 우리 모두 수학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4단원 비와 비율입니다.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쪽수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와 비율,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인가요? 과연 이번 4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생각하면서 교과서 72, 73쪽의 그림을 함께 봅시다. 먼저 72쪽에 나온 그림을 볼까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번 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비율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곰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 가운데 있는 곰 글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곰 글자는 세로의 길이는 동일하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또 이번에는 위에 있는 곰 글자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는 동일해요. 그런데 세로의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같은 모양인 곰 글자에서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비율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 72쪽, 73쪽에 알뜰 시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4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거냐면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비와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단원을 잘 공부한 친구라면 이러한 비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단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이번 단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5학년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규칙과 대응, 그리고 약분과 통분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수학 익힘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은 47쪽이고요. 만약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두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발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 한 대에 바퀴가 2개씩 있는 자전거죠. 이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 수와 바퀴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수가 한 대이면 바퀴 수는 2개, 자전거 수가 2대이면 4개, 3대일 때에는 6대, 4대이면 8대, 5대이면 10개가 되죠. 이렇게 자전거 수와 바퀴 수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 봤는데 아래 문제를 보면 자전거의 수를 네모, 바퀴 수를 세모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전거의 수 네모에다가 2배를 하면 바퀴 수인 세모가 나오겠죠. 물론 반대로 세모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네모가 나온다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네모칸 안에 분수 또는 소수를 써넣는 문제예요.
0부터 1까지의 수를 총 10개로 나누어 놨네요. 자, 한번 분수와 소수를 바꿔봅시다. 10분의 5를 소수로 바꾸면 0.5가 되겠죠. 그리고 0.2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 0.8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8이 됩니다.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죠? 3번은 분수로 나온 문제는 소수로 바꾸고 소수로 나온 문제는 분수로 바꾸라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게 쉽나요?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쉽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좀 더 쉬워할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게요. 0.03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두 개죠. 우리는 분모를 100 그리고 분차를 3으로 표현해서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0.29 역시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두 개네요. 자, 분모를 100, 분차를 29, 즉 100분의 29라고 변경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나머지 분수를 소수로 바꿔볼 건데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팁 기억하나요? 분모, 분수에서 아래에 있는 숫자가 분모죠. 이 분모에다가 자연수를 곱했을 때 10의 배수가 만들어지도록 하면 되죠. 근데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0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소수면 소수나 분수는 가능하겠지만 자연수를 곱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의 배수 중에 100으로 바꿔볼 거예요. 4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5씩 분차와 분모에 곱해주면 되므로 100분의 25 이렇게 바꾼 이유는 그렇죠.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죠. 100분의 25라는 값이 나왔으면 우리는 쉽게 소수로 0.25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옆에 8분의 3. 아마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8을 10의 배수 중에 얼마로 변화시켜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125를 곱해서 분모와 분자 각각 곱해서 1000 그리고 3 곱하기 125가 암산되나요? 5, 3, 15 2, 3, 6에다 올려준 1을 더해서 7 그리고 3 이렇게 바꾸면 0.375 소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수학 익힘에서 같이 풀어본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복습을 다시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학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학 74, 75쪽에서 배울 내용은 두 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노란색 집게와 파란색 집게를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집게를 보면서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 방법으로 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뺄셈을 할 때는 큰 수에서 우리 작은 수를 빼도록 되어 있죠. 4개 있는 파란색 집게에다가 노란색 집게 2개를 빼면 4 빼기 2는 2라는 식이 나와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적는데 편의상 파란색 집게, 노란색 집게 대신 파랑과 노랑으로 적을게요. 파랑은 노랑보다 2개 더 많다. 또 다른 표현으로 노랑은 파랑보다 2개 더 적다. 이렇게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뺄셈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한 비교 방법을 같이 해봅시다. 나눗셈 방법은 두 가지로 식을 적을 수 있어요. 파란색 집게 4개에서 노랑 집게 2개를 나눠서 적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노란색 집게의 수에서 파란색 집게의 수를 나누어서
값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각 식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파랑은 노랑의 2배이다. 또 노랑은 파랑의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봤을 때 두 수를 비교할 때 물론 단순히 무엇이 더 많다, 개수가 더 많다, 적다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두 수를 비교할 때 크게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의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번 단원의 학습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었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비나 비율에 관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74쪽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이 아래쪽에 팁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항상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중기나 학교에서 알뜰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조건 하나가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적어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이 더 적다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이번엔 비교해 보래요. 준비하는 사람 수 6명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 3명을 빼면 6 빼기 3은 3.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다. 또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보다 3명 더 적다.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또 다음번에는 나눗셈으로 이번엔 비교를 해보라네요. 자, 나눗셈 역시 어렵지 않죠? 준비하는 사람 6명에다가 판매하는 사람 수 3을 나눠서 6 나누기 3은 2 라는 식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3명을 기준으로 해서 6을 나눠서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장을 적어볼게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또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2분의 1배이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두 수를 비교할 때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방금 봤던 74쪽의 1번 문제예요.
그럼 이번에는 75쪽의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 표를 한번 완성해 보래요. 자, 한번 같이 표를 완성하고 밑에 문제에 답을 해봅시다. 모든 수가 하나일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 6명, 판매하는 사람 수는 3명이에요. 모든 수가 하나에서 둘, 셋, 넷, 다섯으로 갈수록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6명씩 많아지겠죠. 이렇게 6명씩 많아져서 30명까지 됐어요. 판매하는 사람 수는 한 모둠에 3명씩 있다 했으니까 이제 3명씩 많아져서 3, 6, 9, 12, 15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먼저 뺄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한번 쭉 뺐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6 빼기 3은 3, 12 빼기 6은 6, 18 빼기 9는 9, 24 빼기 12는 12, 30 빼기 15는 15. 이렇게 봤을 때 뺄셈을 해서 보니까 3, 6, 9, 12, 15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수가 많아지긴 하죠. 그런데 그 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 3명, 6명, 9명, 12명, 15명 이렇게 더 많아집니다. 이게 뺄셈으로 비교를 한 결과고요. 그럼 이번에는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계산했던 식을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준비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눴을 때 6 나누기 3은 2, 12 나누기 6은 2, 18 나누기 9는 2, 24 나누기 12도 2, 30 나누기 15도 2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 다 2로 똑같은 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준비하는 사람 수는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수가 준비하는 사람 수의 항상 2분의 1배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숫자가 쭉쭉 변했죠. 그러나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숫자가 수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화면 좀 키울게요. 자, 1번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한다. 반면에 2번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 경우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 차이가 있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을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를 볼 때 먼저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죠. 첫 번째,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대요.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보니 그림자가 100cm입니다. 나무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 볼게요.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각각 색칠해 보래요. 나무는 300cm, 그리고 그림자는 100cm. 자, 길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우리는 뺄셈과 나눗셈으로 각각 비교를 해봅시다. 인수가 좀 쉬우니까 바로 암산해서 적어볼게요.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보다 200cm 더 길다. 물론 반대로 그림자 길이가 더 짧다라고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의 3배이다. 이 문장 역시 반대로 그림자 그리는 나무의 높이의 3분의 1배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학습 정리할게요. 오늘은 두 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뺄셈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눗셈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숫자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때 이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은 두 수의 관계가 변할 수 있지만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두 수의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수학 익힘책 48쪽 그리고 49쪽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